23년 만에 만난 이정재와 정우성. 스파이 독림을 색출해내기 위한 이들의 피 튀기는 사냥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영화 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정재 배우님의 첫 감독 데뷔작 영화 헌트에 대해서 리뷰해보고자 하는데요. 감독으로서 첫 작품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게 영화를 감상하고 왔습니다. 잘 짜여진 각본과 긴박한 액션, 그리고 태양은 없다 이후로 23년 만에 만난 배우 이정재 그리고 정우성 배우님의 만남까지 합쳐져서 기막힌 앙상블이 펼쳐지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첩보 액션 스릴러 장르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플롯, 조직 내의 스파이를 찾는 것이 가장 주가 되는 영화입니다. 극중 스파이 암호명은 독림인데 당연히 이 독림이 누구인지가 극의 흐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 오늘 리뷰는 중요한 스포일러를 최대한 피해가는 이 전반부 일부와 또 이 영화의 메시지가 주는 인사이트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주요 스포일러가 포함된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이라면은 이 영상까지만 관람을 해주시고 영화를 관람하신 후에 두 번째 2부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람 포인트 첫 번째, 두 차장입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나온다 하면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두 사람의 케미, 투톱 영화로서 두 사람의 매력이 각자 잘 살면서도 그 둘의 관계가 또 극중에서 얼마나 흥미로울 것이냐를 기대를 할 텐데요. 이 부분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우성 씨가 처음엔 헌트에 대한 출연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배우가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는 동시에 또 이 둘의 23년 만의 만남을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이정재 감독이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이 정우성 배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굉장히 잘 충족시켜준 괜한 우려였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준 그런 훌륭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두 인물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맡은 인물은 박평호라고 하는 안기부 경력 13년 차의 차장이고요. 그리고 군인 출신의 갓 안기부에 입성한 김종도 차장이 바로 배우 정우성 씨가 맡은 역할입니다. 이 둘의 대립구도를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짧은 이야기의 프롤로그를 통해 강렬하게 보여주는데요. 같은 직책의 두 사람, 그리고 각각 밑에 전혜진 배우님과 허성태 배우님이 맡은 보좌하는 요원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가장 중요한 독림이 누구일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서로를 의심하며 상대가 독림이라는 증거를 누가 먼저 빨리 찾아내느냐 또 만들어내느냐의 대결 구도로 이 영화가 그려집니다. 이 영화의 제목 헌트처럼 서로가 서로의 사냥감인 것이죠. 이 대결이 그려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보면서도 걱정했던 부분은 이 둘 중에 스파이가 있다면 한 명이 스파이로 만약 밝혀지게 된다면 나머지 한 인물의 캐릭터의 매력이 그 순간부터 확 줄고 스파이인 인물의 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될 텐데 하는 것이었는데요. 투톱 영화에서 어느 한쪽으로 포커스가 기우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것을 얼마나 영리하게 풀어내느냐가 이 영화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숙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과 전개를 통해서 스파이가 밝혀지는 그 순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어느 한 캐릭터의 매력과 파워가 전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각 그것이 더 극대화되면서 그게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때면 그 둘의 캐릭터, 그들의 서사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극의 전개가 만나 굉장한 시너지를 일으키며 재미의 폭발을 보여주는데요. 참 스토리를 짜임새 있게 투톱 캐릭터의 매력이 정말 50대 50으로 잘 분배될 수 있도록 굉장히 영리하게 각본을 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관람 포인트는 역사와의 밸런스입니다. 이 영화는 1983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1980년대는 한국 역사의 격동의 시기이기도 하고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그만큼 역사적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 사건들을 이 영화는 영리하게 차용을 해내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의 차장인 이 이철이와 아내 장영자가 함께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회사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담보로 대여액의 2배에서 9배에 달하는 약속 어음을 받고 그 어음을 할인해서 은행에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은행에 어음을 판매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에게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불려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를 통해 벌어들인 사건입니다. 극중 영화 초반에 박평호가 김종도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언급이 되죠. 또 박평호와 김종도의 과거 악연을 드러내게 되는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시해 사건인데요. 1979년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사건인데요. 대통령 암살이라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대해서 암기부내에 김재규와 관련된 인물들 중 다른 의심이 가는 인물들을 색출해내기 위해 이 김종도 차장이 그들을 수사를 했는데 당시 담당한 암기부 요원이 박평호였던 것이죠.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종도에 대한 박평호의 감정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카메오가 정말 많은데 극중 극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2명의 카메오가 바로 황정민, 이성민 배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정민 배우가 맡은 인물은 실존 인물로 미그기를 끌고 남한으로 기순한 이웅평 대위인데요. 삼양라면에 화물 안내 글귀에 충격을 받아 기순했다는 내용도 그렇고 미그기를 끌고 왔다라는 것도 역사에서 많이 차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을 통해서 극의 흐름을 풀어갈 실마리가 제공되는 식으로 그 인물이 사용이 되는데요. 역사적 인물을 극으로 끌고 와서 극의 진행을 위해 영리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짧은 등장이지만 개성있게 캐릭터를 표현해낸 아주 인상 깊은 황정민 배우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풀어지는 장면에서 차용된 사건은 바로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본 영화의 배경을 1983년도로 설정한 이유도 이 아웅산 테러 사건을 차용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정재 배우가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현 미얀마, 과거 버마의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입니다. 당시 북한에서 온 공작원 3명이 전두환을 암살하기 위해 지뢰를 설치해 폭파시킨 사건인데요. 그런데 당시 미얀마 한국 대사관의 차량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량으로 착각을 해서 군악대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원래 그 연주에 맞춰 테러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에 공작원들이 폭탄을 터뜨리면서 벌어진 테러 사건입니다. 당시 뒤늦게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은 당연히 살아남았고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인물들은 2명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영화에선 나라를 방콕으로 변경을 해서 진짜 역사 사건을 살짝 비껴가는 식으로 이 사건을 차용해 왔는데요. 이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 또한 참 교묘하고 영리하게 잘 사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영화 헌트를 관람하기 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역사적 배경 사건들과 헌트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관람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영화를 재밌게 관람하시고 나서 2부 영상도 함께 관람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보다 유익한 영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J였습니다.